안녕하십니까. 네, 디스플레이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기업분석팀 김광신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중장기 배터리 전망에 관한 자료이고요. 아시다시피 2차전지 종목들이 연초부터 해서 이제 테슬라 주가 흐름과 동행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주가에 대한 그 피크아웃 논란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 9월 22일에 개최될 배터리데이를 통해서 좀 그 EV 시장 헤게모니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진 사실처럼 이제 9월 22일에 테슬라가 배터리데이를 개최를 할 텐데요. 지금 시장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나노와이어 같은 신기술들이 적용이 된 100만 마일 배터리에 좀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련 코멘트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배터리 개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를 이제 기술을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배터리 생산 자체를 이제 앞으로 내재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만약에 이제 배터리 생산을 자체 내재화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을 직접적으로 내재화해서 직접 생산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표 3번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테슬라가 내년에 이제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전기차 생산 캐파가 연산 기준으로 150에서 한 16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물량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배터리 용량은 한 110기가와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가 네바다, 그러니까 파나소닉과 JV 형태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캐파가 한 30K 정도 되고, 지금 내년 말까지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이제 54기가와트까지 좀 증설을 하는 쪽으로 합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전체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54기가와트를 제외한 60에서 70기가와트 정도를 지금 당장 생산 캐파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요. 그래서 표 3번을 보시면 지금 대당 탑재하고 있는 그 모델 3 기준에 75kW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필요한 배터리 용량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산 150만 대 기준에서는 113기가와트, 그리고 160만 대 기준으로 보면 12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보통 1기가와트 그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할 때 들어가는 캐펙스를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로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당장 테슬라가 내년 그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캐펙스가 지금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9조에서 10조 원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 지금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모두 다 합쳤을 때 10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캐파를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실익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일단 사이버 트럭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첫 전기, 그러니까 EV 형태의 상용차, 그러니까 픽업 트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모델이고, 내년 말부터 이제 첫 소비자 인도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이제 모델 3를 양산을 해서 처음 이제 인도를 하는 시점까지 총 1년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3분기 정도부터 해서는 좀 사이버 트럭에 대한 그 투자가, 그 캐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생산 사이트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텍사스 테라팩토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캐파 규모는 지금 사전 예약 대수가 이미 65만 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 연산 30만 대 정도는 캐파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거는 배터리 탑재량인데요. 여기 그림 8번에 보시면 지금 예상하는 사이버 트럭의 탑재량을 기존 모델 3 대비해서 2배 이상 높은 170kW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된 수치는 여기 표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일단 그 사이버 트럭의 재원이랑 모델 3의 재원을 좀 비교를 해서 그 얼마나 배터리 탑재량이 더 들어가야 되나를 좀 산출을 해본 건데,
똑같이 듀얼 모터 기준의 모델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모델 3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1860kg 정도가 되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2750kg로 860kg 정도 더 무게가 무겁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픽업 트럭은 화물을 적재할 일이 많다라는 점이고, 지금 화물 적재를 맥스로 했을 때, 최대치로 했을 때 그 사이버 트럭의 중량은 4250kg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모델 3 1860과 비교를 했을 때 2000kg 이상 그 무게 자체가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배터리 탑재량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무게를 감안을 했을 때 모델 3 듀얼 모터가 75kW 정도가 탑재가 되고 있고, 사이버 트럭은 한 170kW 정도, 2배 이상은 탑재가 돼야 좀 이 정도 스펙을 좀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 30만 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연간 51기가와트 정도는 사이버 트럭 쪽에서 배터리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사이버 트럭 배터리 협력사로 선정되는 업체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51기가와트 정도를 추가로 수요를 확보를 하게 되는 굉장히 큰 물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승용차 시장에서 상용차로의 EV 경쟁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시점은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첫 양산을 하는 내년 말부터이지 않을까.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은 22년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기존의 그 픽업 트럭 강자라고 볼 수 있는 GM이라든지 포드, GMC 같은 업체들이 지금 21년 첫 모델 출시, 그리고 22년부터 양산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신생 업체들, 리비안 같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업체들도 지금 픽업 트럭 모델을 EV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확대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은 22년부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상용 EV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 승용 EV 시장 대비해서 그 성장률 자체가 뒤지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 그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상용차 신규 판매량이 1,492만 대로 전체 이제 시장 대비했을 때 15% 수준밖에 안 돼서 되게 작은 시장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배터리 탑재량 자체가 기존 승용 차량 대비해서는 2배 이상, 2대분 이상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파급력은 거의 30%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사이즈 자체가 무시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상용 EV 시장에도 앞으로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지금 상용 EV 배터리 시장은 형성이 막 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10기가와트 정도의 시장밖에는 안 되지만 앞으로 연평균 42%씩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30년 되면 313기가와트 이렇게 시장이 많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럼 EV 시장의 헤게모니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 지금 주가 피크아웃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중요도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상용차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 이제 그 차량의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소형 전지 시장에서의 케이스를 대면서 이제 코모디티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는 좀 기우다. 그 이유는 여전히 배터리 사양 측면에서 계속해서 개선점들이 요구되고 있고, 소형 전지 시장에서는 IT 제품들 교체 주기 자체가 차량보다는 짧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술 개선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그동안은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소형 전지 시장에서 일어났던 코모디티화를 우려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하이니켈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궁극적으로 리튬 에어 전지, 전고체 전지를 거쳐서 리튬 에어 전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술 노하우로 축적을 하고 있는 배터리 밸류체인들에 대한 배터리 밸류체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밸류체인에 대한 주목은 지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상용 EV 시장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가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지금 일단 상용 EV 시장으로 확장이 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기술 개발의 방향은 사이클 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배터리 개발 방향은 에너지 밀도 향상을 통해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리는 쪽에 좀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 사이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횟수를 재충전해서 쓸 수 있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상용차라는 그 사용 목적 특성 자체가 이제 그 승용차 대비해서는 좀 1일 주행거리 자체도 길고 또 그 사용 기간 자체도 훨씬 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터리 사이클 특성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배터리 열화 현상, 그러니까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봐야 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터리 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쪽에서 좀 기술 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기술 진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일단 단결정 NCMA 상용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NCMA를 사용을 했을 때 기존 하이니켈 소재들 대비해서 좀 안정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루미늄이 이제 니켈의 불필요한 이동을 막아서 이제 구조 변경을 억제해 줌으로 인해서 좀 배터리 사이클 특성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제 뭐 시장에서 좀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업체가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LNF 정도가 있다.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극재 쪽에서는 이제 인조 흑연과 실리콘 첨가제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천연 흑연 에다가 인조 흑연과 실리콘 첨가제를 굉장히 소량 섞어서 사용하는 쪽으로 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처럼 이제 인조 흑연은 천연 흑연 대비해서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좀 수명 특성이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리콘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흑연 대비해서 그 리튬을 함유할 수 있는 그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용량 특성을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좀 인조 흑연을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포스코 케미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용량 특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실리콘 첨가제라든지 아니면 그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CNT 도전제 같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에도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해액이고요. 전해액에서는 첨가제가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LiPF6라고 하는 범용 제품의 전해액을 주류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배터리 사이클 특성,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첨가제를 좀 추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형태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리튬이온 첨가제들도 있고, 이거 외에도 그 전해질 첨가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LiFSI라고 하는 요 F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밸류 체인들 중에서는 글로벌리 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최근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시장 마켓 셰어를 늘려가고 있는 첨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중장기 배터리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알려진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EV 시장의 성장함으로 인해서 좀 성장을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025년에 예상되는 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100조 원 정도입니다. 그 기가와트로 환산을 하면 852기가와트 정도 되는 규모인데, 올해가 223기가와트인 점을 감안을 해보면 5년 사이에 4배 이상 성장을 하는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는 데는 총 3가지 요인이 있고요. 요 3가지 요인이 내년부터 해서 좀 맞물리면서 성장을 굉장히 세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상용 EV 시장,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테슬라가 상용 EV 시장으로 드디어 진입을 시작한 해가 내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3세대 전기차가 내년부터 해서는 좀 대세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지역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주요국들의 정부 정책들이 요 세 박자가 다 맞물리면서 좀 시장에 좀 세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터리 공급 캐파가 2023년부터는 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대형 배터리, EV와 ESS용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형 배터리 수요가 약 230기가와트 수준입니다. 그리고 22년부터 해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셀 제조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증설 계획들을 다 감안을 해서 보더라도 2022년이 되면 예상되는 수요 공급 비중이 101%로 100%를 넘어서게 됩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수준까지 가게 되고 2023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굉장히 확연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공급 부족 상태로 간다. 수요 초과 상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용 EV 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증설되는 속도를 감안을 했을 때 배터리 캐파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봤을 때 배터리 밸류 체인들에 대한 중요도는 굉장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그 전체 EV 시장 안에서 좀 헤게모니를 가져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은 총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이렇게 5종목을 가져왔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단결정 NCMA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이고 첨보는 전해질 첨가제 시장,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국내 유일의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음극재에서는 인조흑연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조금 프리미엄 부여가 필요해 보이는 업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출시 예정인 차세대 배터리 젠5라고 하는 배터리에 단결정 NCMA 소재를 채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터리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각기 보유를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로서 앞으로 좀 시장 실적 성장 잠재력이 큰 업체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주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중장기 전망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